네, 이제 첫 번째 경기. 카자흐스탄 대 이제 북아일랜드. 자, 우선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3연승을 하다가 직전 핀란드 상대로 이제 1대0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공격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직전 카자흐스탄의 그런 공격 전개는 그다지 좋지가 못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산마리노 상대로 승리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현재 전패 중으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4연패 중으로 굉장히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는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직전 경기 슬로베니아 상대로 2골을 넣으며 비록 경기는 졌지만 좀 이전에 비해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고, 그런 좀 득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조금은 기대해볼 만한 요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 두 팀은 6월에 한번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이 6월에 이제 홈 북아일랜드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긴 했어요. 자, 하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도 역시 좀 공격에서는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종종 보이며, 또 힘들게 만든 득점 찬스를 좀 잘 살려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경기에서는 북아일랜드가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었죠. 다만 좀 아쉬운 좀 그런 골 결정력으로 인해서 그 북아일랜드는 득점 못하고 카자흐스탄한테 이제 1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번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솔직히 북아일랜드가 카자흐스탄 상대로 연속으로 좀 패배하는 그림은 크게 그려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연속적으로 패배하는 그림보다는 좀 서력하는 그림으로도 약간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공격력을 어느 정도 좀 이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약간 양 팀의 직전 경기력까지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요거는 카자흐스탄보다는 저는 북아일랜드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합 봤을 때는 북아일랜드 승.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는 요거 햄무.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이제 뭐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언더 봐야죠. 네, 물론 이제 북아일랜드가 직전 경기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긴 했지만 요 두 팀의 맞대결을 솔직히 오바 가기는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언더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자흐스탄과 북아일랜드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페루제도 대 이제 몰도바. 자, 우선 이제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 예선에서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공격 전개가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일단 뭐 이제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롱볼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패스가 부정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기회가 좀처럼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루제도의 좀 공격 제도는 별로 좋지가 못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 예선에서 폴란드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비록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직전 오스트리아 상대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지금 강팀 상대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강팀들이 어느 정도 좀 방심하거나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좀 몰도바가 잘한 부분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최근 양 팀의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페루제도가 홈이다 보니 볼 점유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 그래도 현재 약간 지금 경기력이나 흐름을 봤을 때는 공격에서는 오히려 페루제도보다 몰도바가 더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뭐 지금 몰도바가 이제 최근 기대 이상의 그런 결과를 내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지금 공격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격에서 좀 큰 기대를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래도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누가 더 좀 공격에서 기대가 되냐 하면은 그래도 페루제도보다는 몰도바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현재 지금 페루제도로 보기는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원정이라고 해도 요거는 저는 몰도바 프랜스 쪽 보고, 네,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몰도바 프랜스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페루제도랑 몰도바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몬테네그로 대 이제 불가리아. 자, 우선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리투아니아 상대로 막판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실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아쉽게 승리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몬테네그로는 직전 리투아니아 상대로 이제 2대2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그 경기는 이제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좀 몬테네그로의 이런 공격 전기가 좋은 걸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몬테네그로의 그런 공격성을 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아가 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볼을 점유해도 아무래도 그거를 좀 잘 이용하기보다는 좀 무의미하게 후방에서 볼 돌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가리아가 볼을 많이 점유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크게 좀 의미는 없어 보인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격 같은 경우에는 몬테네그로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불가리아에 비해 득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것으로 봐요. 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승패를 본다면은 그래도 이제 공격이 되는 몬테네그로 사이드를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불가리아도 나름 좀 약간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요건 한번 고배당으로 핵무 도전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몬테네그로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 핵무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몬테네그로와 이제 불가리아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이제 핀란드 대 이제 덴마크. 자, 우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 예선에서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특히 4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4경기 연속 무실점한 경기 중에서 뭐 중간에 산마리노 경기가 있긴 한데, 네, 뭐 그 경기를 빼도 솔직히 지금 계속해서 무실점을 기록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핀란드의 수비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이제 핀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로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핀란드와 승점 2점 차이로 지금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만약에 덴마크가 승리하게 되면은 이제 1위가 지금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양 팀의 좀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경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핀란드도 템포가 좀 느린 편이고 덴마크 역시 이제 템포가 빠른 편 아니기 때문에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수가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좀 홈에서 더 안정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덴마크가 이제 홈에서 핀란드 상대로 이제 3대1로 이겼다고 해도 자, 이거 원정에서는 좀 다소 덴마크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좀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덴마크의 공격이 좀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뭐 지금 핀란드가 최근 연승과 동시에 클린시트 경기를 줄곧 만들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핀란드와 덴마크를 비교했을 때는 경기력 자체는 덴마크가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승패를 봐야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덴마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덴마크 승. 네, 그리고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네, 햄무 도전도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경기인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 언더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덴마크 승, 햄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 자,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대 이제 네덜란드. 아, 이거 오늘도 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이제 팀 내 핵심 공격수인 지금 에반 퍼거슨이 결장이다 보니까 아일랜드의 지금 포워드진이 다소 좀 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한 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네, 우선 이제 데파이가 결장의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베르베인 또한 결장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결장자 누수가 있는 그런 네덜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1승 3패로 지브롤터한테 이제 이긴 경기를 빼고는 지금 전패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그 3번 진 거 중에서 2패는 이제 프랑스 상대로 기록한 거라 뭐 어느 정도 좀 아일랜드가 좀 이해가 돼요. 네. 아무래도 강팀 상대로 이제 만나서 진 거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지금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이 지금 물이 오른 상황이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수비가 좋은 그리스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여전히 지금 좋은 공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아일랜드가 이제 원정에 비해 홈에서는 좀 강한 면모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일단 네덜란드와는 좀 전력 차이가 심하고, 그리고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핵심 공격수인 퍼거슨까지 결장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네덜란드에 비해 전력에서 지금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원정이긴 해도 현재 지금 네덜란드의 그런 공격이 물이 오른 걸 고려하면은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득점력을 통해 좀 아일랜드 상대로도 좀 유리한 그런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네덜란드 승. 그 요거는 네 2.5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네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덜란드 승에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아일랜드랑 이제 네덜란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바니아 대 이제 폴란드. 자, 우선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조 2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 예선에서 이제 2승 2패로 좀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 3위에 위치를 하면서 알바니아보다는 지금 한 단계 낮은 지금 순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일단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몰도와한테 진 게 좀 가장 좀 타격이 큰 상황이다라고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양 팀의 좀 최근 순위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폴란드가 이제 볼 점유율 면에서 좀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템포가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폴란드가 볼을 점유할 때는 경기도 다소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는 달리 원정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연패 중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몰도바 상대로 진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좀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원정 폴란드의 경기력은 솔직히 믿음이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알바니아가 경기력이나 분위기도 좀 좋고, 그리고 이제 너무 약간 원정 폴란드의 그런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경기력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게 지금 정배 사이드를 이걸 폴란드로 보기는 살짝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요건 알바니아 프랑스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2.5 기준은 언더, 네, 저득점 라인,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바니아 프랑스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투아니아 대 이제 세르비아.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 예선에서 4경기를 치렀는데 2무 2패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수비가 좋지 못한 그런 리투아니아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헝가리 상대로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좀 좋은 흐름이 꺾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썩 좋다고는 지금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네, 생각이 되네요. 자, 하지만 지금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결정자 누수가 있다고 해도 일단 지금 리투아니아와의 그런 전력차를 비교했을 때는 좀 상당히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세르비아가 훨씬 더 지금 우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기는 좀 원정이라고 해도 세르비아가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뭐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리투아니아 상대로 네, 계속해서 이제 전승을 또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상성 면에서도 좀 우위에 지금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는 점 빼고는 세르비아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세르비아는 게다가 좀 기동성 좋은 선수도 많다 보니까 현재 지금 리투아니아의 그런 불안한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좀 공격에서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그래도 요거 세르비아 사이드, 세르비아 승을 보고, 이 원정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이거 핸디를 보면은 마인스까지도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 2.5 기준은 오바, 네, 2대0 그쵸. 아무래도 이제 세르비아 마인승을 보는 입장에서 이제 분석 결과대로 흘러가면은 2대0 스코어를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오바 스코어로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 2.5 기준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투아니아 대 이제 세르비아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네, 이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우선 이제 헝가리 대 이제 체코, 네, 요 경기는 이제 친선 경기죠. 네, 요거는 체코 프랜스, 그 고배당으로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저득점 라인,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대 지브롤터. 자, 솔직히 이거는 아무래도 뭐 승패는 다 뻔히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몇 점 차로 이길까, 네, 요게 좀 약간 관건인 경기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런 경기가 가장 좀 까다롭죠.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가 그냥 마음에 따라서 진짜 뭐 대승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뭐 실리적으로 축구를 해서 적당히 점수차를 내서 이제 이길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좀 랜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배당 높은 햄무 도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리스 햄무, 네, 3점 기준,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핸디 이제 3점 기준으로 이제 그리스 햄무,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프로토의 그 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스 햄무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마리노 대 이제 슬로베니아. 네, 이것도 뭐 당연히 슬로베니아가 이제 몇 점 차로 이기냐가 좀 관건인 경기인데, 이게 아마 이제
핸디 기준으로 이제 2점을 받았다 보니까 2점이라면은 그 충분히 마인승을 좀 도전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거는 마인승 볼게요. 슬로베니아 마인승. 네, 이렇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유로 예선이랑 이제 친선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분석이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 지금까지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